진흙투성이인 논에서 뒤엉킨 채로 몸싸움을 벌이는 두 남성. 놀랍게도 두 사람은 같은 마을의 이웃 주민인데요. 토끼 와! 토끼 와! 토끼 와! 죽여! 얼마 전 한적했던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은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이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이 논에서 보신 것처럼 가족이 함께 일을 하다가요. 이웃 주민한테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일단 제보한 이분은 전북에 있는 시골 마을에 토박이로서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요. 2017년 어느 날 한 부부가 옆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이른바 귀촌이라고 하죠. 귀촌인데 그 자리에서 펜션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땅 사이에 두고 두 집 사이에 어느 순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내용은 대체로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한 번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힐끗힐끗 우리를 본다. 농사 짓는 척하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토킹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농사 짓는 땅이니까 안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요즘 많죠. 이 토박이 주민과 귀촌한 주민 사이의 어떤 이런 사소한 혹은 뭐 이런 정말 중대한 그런 감정 싸움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사소한 것도 막 서로 막 고소 고발만 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게요. 이제 지금 그 살인미수의 가해자 아내가 오토바이를 헬멧을 안 쓰고 지나가니까 이 피해를 본 쪽에서 그걸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아니 우리 지금 배우자가 보험도 없고 지금 면허도 없는데 이거 신고 다녔으니 징역 살게 생겼다. 무슨 교도소까지 갑니까? 벌금 좀 내면 될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너도 조심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면 누가 손을지 두고 보자라고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논에서 일만 하고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이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집과 자기 논 사이에 적어보십시오. 차광막을 친 겁니다. 안 보이게 하려고 스토킹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왜 지금 답답하게 저걸 쳤냐고 또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라고 일단 피해를 입은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께서 그러면은 당신이 맨날 나한테 스토킹한다고 하니까 안 보이게 차광막을 치겠다 그랬더니 저 가해자는 우리 집 전망 왜 또 가려서 답답하게 만들어. 자, 둘 사이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계속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 7일 이 시골 마을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갑자기 딱 오는데 두기가 들렸더라고요, 손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핸드폰을 막 꺼냈는데 머리를 너 X져봐 하면서 그냥 확 내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확 피하면서 핸드폰으로 탁 막아갖고 핸드폰이 깨져버리면서 날아가 버리고 내가 자기 신랑이 두끼를 갖고 오면 그걸 뺏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근데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다 찍었거든요. 죽여! 그쪽에서 다 찍으면서 대피하고 썼어요. 막 갖고 막 경찰이 막 엄청 많이 왔죠. 막. 와, 아니 그 가해자의 아내분이 그 영상을 뭐 증거를 남기려고 찍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멘트가 죽여라뇨. 말려야지.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이 피해자와 아들 또 형님 이렇게 셋이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해자가 또다시 논으로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피해자들이 모기가 많아 이런 얘기를 했고 이를 들은 가해자가 내가 모기냐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까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시 후에 이 손에 흉기를 든 채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놀라서 이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그때 가해자가 논두렁으로 뛰어 올라오면서
너 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 쪽으로 흉기를 내려쳤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막았는데 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흉기에 적중을 하면서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옆에 있는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가까스로 가해자를 붙잡은 아들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손에 쥔 흉기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는 동안에요. 가해자 아내는 남편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옆에서 죽여라면서 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걸 흉기라고 상당히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도끼입니다. 예? 자,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 가해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숨어 다니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 전화가 왔어요. 팀장이 지금 풀어줬으니까 나보고 논해를 가지 말고 논해를 가면은 숨어서 다니고 그 사람 안 보이게 다니라는데 그 왜 내가 숨어서 다니냐? 걔가 팀장한테 했더니 아니 서로 아니 자기가 우리 논해도 못 가고 숨어서 다니라는 어디 이런 법이 다 있냐? 나보고 숨어서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 아유, 물론 저분의 주장입니다만 네. 경찰이 숨어서 다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 네,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논에 가는 건데 숨어서 다니면 그럼 우리 논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3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을 해서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아이고. 가해자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가해자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서줬고요. 경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가해자가 풀려난 뒤에 경찰이 피해자 집에 CCTV도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긴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뭐 안전 조치를 하고 무슨 스마트워치를 주고 해도 바로 옆집에 흉기를 들고 막 하던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자, 저희가 그 가해자 쪽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화가 나서 이제 위협을 시려고 내가 이제 그냥 그 손도끼 있잖아요. 나무 뽀개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갖고 허공에다 한번 확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칠 생각은 없으셨. 그렇지요. 사람을 왜 쳐요? 사람을 죽이려면 뭐 내가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협 주려고 했는데 그 집에 저거 아버지도 신고를 하고 112에다가 뭐 살인사건 났다고 거짓말로 이게 살인사건 났다고 빨리 오라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박 변호사님. 네. 잠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가해자 주장입니다. 가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이 뭐 모기 얘기하면서 개땡땡 욕설을 했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욕설하니까 그 욕설에 대해서 좀 화가 나서 자신의 어떤 보일러실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고요. 가해자 주장입니다. 가해자는 그것을 뭐 죽이려고 했거나 이거 아니고 약간 위협하려고 이 흉기를 허공에다가 이제 휘두르는데 피해자 측이 거짓말로 살인사건으로 신고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영상 보면 피해자 아들이 오히려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목을 막 누르고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뭐. 근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양쪽이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금 피해자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피해자는 이게 그 부친이 땅을 샀다가 나중에 물려받은 건데 그거를 가해자 측에서 펜션에 쓰려고 뺏으려고 그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지금 다른 사람이 주인이 있었고 100년 넘게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어서 마을 공동소유로 돌리려는 걸 갑자기 이제 피해자가 나타나서 지금 농사를 짓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양쪽에서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건 특히 가해자가 그런 흉기를 휘두르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저 분쟁부터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거기서 또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경찰도 사실 CCTV나 이런 것들만 지급하고 만 이유가 지방으로 가면 관할구역이 엄청 넓고 예. 인력은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조치를 해서 출동 요구를 해도 도시처럼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 되게 답답하지만 숨어 지내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저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서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게 심정적으로 어떻게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갈등이 깊었을 때는 약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지혜롭지, 뭔가를 너무 풀려고 하면 더 이제 해줄 수도, 이렇게 화를 돋우는 걸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그냥 두 분이 떨어져 계시고 중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경찰이 중재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